남원시가 원천천 일대 하천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천천에 새로운 다리를 놓으면서 호곡교를 철거할 것으로 알려지며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북 도시가스 요금이 오는 9월부터 소폭 오릅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의 지난달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했지만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10.2% 줄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김제시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5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전년보다 0.9%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남원시가 요천 상류 지역인 원천천 일대 하천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천천에 새로운 다리를 놓으면서 호곡교를 철거할 것으로 알려지며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원25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시 요천 상류 지역에 위치한 원천천 일대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하천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3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당초 원천천에 위치한 호곡교를 철거하고 새로 짓는 공사가 계획됐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하류 쪽에 또 다른 교량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건물을 착공했을 때 이 호곡교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선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선이 있었기 때문에 한참 안쪽으로 밀려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재산상의 문제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다리가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또 다리가 저 밑에 쪽으로 생기더니 남원시는 당초 왕복 1차로인 호곡교를 철거하고 왕복 2차로 도로 규모로 확장해 새로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연 인근의 다른 교량을 신축하고 호곡교는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계획 변경 이유에 대해 남원시는 강화된 하천 설계 신축 기준에 따라 교량의 높이를 기존보다 높게 지어야 하는데 호곡교는 그러기에는 부적절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교량이 높아질 경우 인근 진입로도 계획된 교량 높이에 맞춰 성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인근에 위치한 지하차도 진입이 어려워지는 등 또 다른 위험한 도로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 남원시의 설명입니다. 당초에는 이제 그 교량을 철거를 하고 그 위치에 이제 다시 재가설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재가설되는 교량의 계획 높이가 너무 현저히 차이 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주변의 교통 처리가 매우 불합리하게 되고 위험한 도로가 되는 상황이에요. 주민들은 호곡교를 새로 짓지 못할 경우 철거하지 않고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면 중형 차량 통행 금지 시설을 설치해 소형 차량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이 다리를 또 없앤다고 존치를 안 하고 없앤다고 하니까 다리를 저 밑으로 옮기면서 공청회 할 때도 원래는 이 다리를 존치하는 조건으로 공청회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그냥 또 시의 도의 정책이니까 협조를 했었는데 이제 와서 이 다리를 없앤다고 그러면 공청회가 무슨 사기 공청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호곡교 철거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남원시는 안전진단 추가 실시 후 전북도와 호곡교 철거 여부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교량을 좀 더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그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정밀 안전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라북도에 전달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호곡교 확장을 위해 교량 진출입로 일대 토지 매입도 완료한 남원시. 갑작스런 철거 소식에 주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북 도시가스 요금이 오는 9월부터 소폭 오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도시가스 요금 인상안을 조정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도시가스 요금은 1제곱미터당 84.9원에서 90.4원으로 0.61% 오르며 전북 에너지 서비스 요금은 1제곱미터당 136.3원에서 149.5원으로 1.37% 인상됩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도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감안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자전거를 몰다 보행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정읍시 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원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시 보행자가 다쳤음에도 현장 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구호 조치를 다 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의원이 자전거를 타기 전 술을 마신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씨 의원은 지난해 8월 저녁 8시쯤 정읍천변을 산책하던 70대 노인을 전기자전거로 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의 광공업 생산이 증가했지만 대형 소매점 판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전북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했습니다. 항목별로는 화학제품과 식료품, 전기 등에서 증가했지만 음료나 자동차, 1차 금속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전북의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93.9로 1년 전보다 10.2% 감소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김제시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를 보면 올해 상반기 김제시 고용률은 68.7%로 전국이나 전북 평균보다 4% 이상 높았습니다. 지역 취업자는 48,900명으로 1년 전보다 1,500명이 증가했고 실업률은 2.1%로 전년보다 0.9%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5만 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햇과일이 본격 출하되면서 고공행진하던 과일값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금사과로 불리던 사과는 물론 함께 차례상에 오르는 배 역시 도매가가 내려갔는데요. 소비자가 체감하기엔 아직 역부족인 분위기입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탐스럽게 자란 배를 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과실을 둘러싼 봉지를 뜯자 노란 빛의 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철을 맞은 조생종 원황배입니다. 지금 수확하고 있는 배는 그 원황이라는 품종의 배고 9월 초중순이면은 아랫지방에서는 신고가 수확이 될 겁니다. 추석 사과라 불리는 홍로도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햇과일 수확이 시작되면서 올해 내내 높은 가격을 형성했던 사과와 배 가격은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8월 중순 사과 도매가는 10kg당 71,677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0.3% 내려갔습니다. 배 도매가 역시 소폭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사과 이만큼 이렇게 안 담아놨잖아요. 요 앞전에는 사과 좀 잔잔한 게 8개 만 원 팔았어. 지금은 10개가 넘잖아요.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실제 사과 소매 가격은 지난해보다 낮아졌지만 함께 차례상에 빠지지 않는 배 가격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마트에 가갖고 저번 날 그냥 고기 재우려고 사니까는 안 좋은 거 이렇게 빼놓은 거 그것도 2개인데도 그것도 4,500원 달라고 그래. 너무 비싸요. 너무 비쌌어요. 오늘 배추가 하나가 10,000원, 좀 작은 게 8,000원, 그러니까 배가 6,000원 막 이렇게 돼가지고. 체감 물가를 높이는 데는 채소값도 한몫했습니다. 사과는 말할 것도 없고 수박도 좀 비싸고 과일이 다 비싸요. 채소가 가장 비싸고.
장마와 폭염의 영향으로 출하량이 줄면서 채소값은 지난해보다 크게 올라갔습니다. 배추는 물론 시금치와 고추까지 모두 30% 넘게 비싸졌습니다. 오르지 않는 걸 찾기가 더 어려울 지경입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날이 다 녹아서 없어져서 물건이 많이 비싸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배가 더 뛰었다고 보시면 돼요. 정부는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할인 판매 지원에도 7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60%까지 할인을 지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정읍시 평생학습관이 옛 정읍교육지원청사로 옮겨서 새로 문을 엽니다. 지상 3층 규모의 본관과 2층짜리 별관으로 구성됐으며 본관엔 강의실과 다목적실, 청년 취업 시험 준비반 등을 갖췄습니다. 별관은 도예와 목공, 디저트 만들기 등을 배우고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관계자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평생학습관은 새롭게 단장된 공간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풍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반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했으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읍시 평생학습관 개관식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입니다.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이 문화상품인 굿즈를 개발해 9월부터 판매합니다. 전시회 이후 버려지는 현수막과 같은 홍보 물품을 재활용한 굿즈는 손목 가방이나 돗자리, 열쇠고리 등 10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미술관을 관람하는 관람객분들에게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읍시의회가 30일부터 7일간 제298회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정읍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정읍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심사합니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김승범, 이도형, 서향경, 이상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21대 첫 정기국회가 전북 정치권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정기국회에 대비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21대 국회에서 첫 정기국회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 전가에 따르면 전북 정치 지형은 과거 초재선 중심에서 중진과 초재선이 골고루 포진된 안정적인 구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번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김윤덕 사무총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5선 정동영 의원, 4선 이춘석 의원의 역할이 부상하면서 전북 정치권에 무게감을 더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100일간의 정기국회는 전북 정치권의 능력을 파악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북 정치권에 대한 도민의 평가가 궁극적으로 21대 국회의원들의 종합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도내 낚시 여선 이용률이 9월에 22%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 낚시 여선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9월 20일까지 유관기관과 어선 안전점검에 들어갑니다. 대상은 승선 정원이 13명 이상인 낚시 어선과 지난해 사고가 났던 어선 등으로 구명설비 비치와 선박 자동 식별장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영남 호남 제주 포럼이 정읍 JB금융그룹 통합연수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읍시를 비롯해 전남과 제주도, 부산, 울산시 등 지자체 실무자 200여 명이 참석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